반갑습니다. 임성훈입니다. 기억력 부문의 그 세계 기네스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 보유자 그분한테 기억력을 좋게 하는 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이 바로 망각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망각. 그러니까 이전에 그 기억이 다 지워져야만 머릿속에 새로운 것을 또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라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옛날에 좋지 않았던 기억, 나쁜 기억을 가지고 그냥 두고두고 되새김질 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 그거 다 지워버리고요. 지금부터 망각이라는 방법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기억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프로그램 강연 백도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간 이식을 한 아들 박경원. 어릴 적 그에게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엄한 존재였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뭐라 하시고 하시니까 계속 이제 친구들하고 밖에 돌면서 놀러 다니고 가까이 가려고 해도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간경화 진단을 받은 아버지. 이식만이 방법이라는 통보에 그는 큰 결심을 합니다. 수술 날짜가 하루하루 이제 점점 이제 다가오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긴장이 확 되더라고요. 초조해지고 솔직히 중간에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한 번씩 들었어요. 아버지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참게 됐습니다. 자신의 간의 70%를 아버지에게 이식하는 큰 수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버지랑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죠. 근데 항상 아버지 몸보다는 제 몸을 걱정이 됐어요. 아버지랑 같이 이야기하고 생활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간 이식 후 얻은 부자의 정. 박경원 씨를 소개합니다. 야, 아버지를 위해서 체중을 14kg이나 빼고 간 이식이라는 정말 그 큰 수술을 하신 대단한 효자십니다. 진짜, 야. 아닙니다. 저는 일반 평범한 아들입니다. 아니, 아유. 지나친 검사는 죄악이에요. 아유, 근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효자실 수가 있죠? 그건 아무나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와 같은 상황이 누군가 닥치면 아마도 저랑 똑같은 결정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글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결정하기가. 그런데 오늘 그 강연 주제를 보니까, 강연 주제가 토끼의 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전래동화 속에서 토끼는 간을 안 뺏기려고 도망을 갔거든요. 저도 그렇게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는 네. 제가 아버지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네. 그렇게 수술 끝나면서 또 제가 또 행복을 되찾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토끼의 간이지만은 박경원 씨의 간하고 전래동화의 토끼의 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우리 어떤 얘기인지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겠습니다. 토끼의 간 박수를 청해서 들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온 박경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간이 좀 작은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제 간의 70%를 제 아버지에게 드렸기 때문인데 실제로 제 간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8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간 큰 남자가 아니라 간이 작은 남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뭔가 많이 부족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같이 삶을 나누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행복을 다시 느꼈고 제 인생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살았습니다. 경상도 남자들 많이 묵뚝뚝한데 저희 아버지는 좀 더 심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항상 야, 니 뭐하노? 밥 안 먹나? 자라! 이러면서 묵뚝뚝한 말투로 항상 저를 대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집에 항상 계시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들어가면 또 아버지가 또 혼나야 되고 아버지 꾸중을 또 들을까봐. 그렇게 저한테 있어서 아버지란 존재는 굉장히 무섭고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또 원치 않는 퇴직을 하셔가지고 경제적으로 저희 집은 많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뭔가 좀 보탬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커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한과 동시에 바로 사회에 나갔습니다. 아침과 밤을 오가면서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해갖고 생산을 하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월급을 받으면 조금씩 아버지한테 뭐 용돈도 드리고 생활비도 보태드리고 하면서 어린 나이지만 저는 꽤 많은 돈을 모으고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회사하고 저희 집의 거리가 한 4시간 정도 걸렸었거든요. 통근 시간이. 그래서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부모님한테 말을 했죠. 예전에 내 모아놨던 돈을 좀 다시 돌려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무서웠던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갖다가 내한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렇게 쓸 수가 있냐. 굉장히 서운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군대 제대하고 그렇게 하니까 몸집도 커지고 머리도 커지고 더 이상 저희한테 있어서 아버지는 그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 아니시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2011년 초에 아버지 몸에 이상 증세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밥을 못 드시고 물만 이렇게 드시는데도 몸무게는 안 빠지고 배만 이렇게 우룩하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간이 계속 조금씩 길어지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이렇게 심각한 간경화인데 지금까지 뭐 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간경화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심각한 병인지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통원치료 하면서 약을 먹고 이러면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한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십니다.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뭐 요즘 뭐 어떠세요? 과일이나 하나 드세요 하면서 바나나를 이렇게 탁 건넸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알맹이를 버리시고 바나나 껍질을 이렇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이게 왜 이럴까? 하면서 있는데 또 전화벨이 딱 울렸는데 리모컨을 붙잡으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달려가서 물어봤죠. 아버지가 이런 이상한 증세를 하고 계신다 라고 말을 하니까 간성혼수라는 증상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심각한 간경화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게 3번 이상 지속이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옛날처럼 건강해질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니 간 이식 수술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버지가 간성혼수로 인해서 119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되면서 저희 가족들은 수술을 하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부산의 한 병원에 가서 저와 누나가 이식 수술을 위해서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주고 난 뒤에 간이 30%는 남아 있어야지 주는 사람도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당신의 간은 너무 작다. 그래서 2분 다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늘에서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 아버지는 간이식 할 거라고 이렇게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안 된다고 하니까 진짜 많이 힘들더라고요.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엄청 울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몸 관리 안 하고 뭐 하셨냐고. 아빠 이제 좀 죽을 거라고 이제. 막 서러워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히려 저희를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힘든 수술을 마음속으로나마 이렇게 결정을 해줘서 난 마음만은 너무 고맙다. 아빠 그렇게 쉽게 죽는 사람 아니다. 열심히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오히려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딱 봤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예전에는 그렇게 건강하고 활기차고 무섭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백발 노인에 그리고 병으로 인해 갖고 이렇게 살이 쪽 빠지신 모습을 보니까 저희는 솔직히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다른 병원에 가서 간이식 수술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또 된다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언제 수술 가능합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당신 지방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지금 수술하면 둘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제 몸에는 제가 평소에 술하고 담배 뭐 그리고 뭐 치킨 통닭에 뭐 야식 이런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보는 것마다 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몸무게를 10kg 이상 빼고 지방간을 아예 없애면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무작정 헬스장에 맨 처음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뭐 아령도 들고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푸시업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몸무게가 서서히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0.3kg, 0.5kg씩 빠지면서 1kg, 2kg 막 빠지는 게 저도 막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주 만에 제가 제 몸무게 14kg를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이제 몸무게도 감량했고 이제 그 다음날 수술날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 있는데 갑자기 수술을 하려고 딱 생각하니까 무섭더라고요. 두려움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아, 내가 저 수술실에 들어가서 혹시 잘못되면 나 어떡하나, 죽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 결혼을 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내 죽으면 우리 와이프는 뭐 과부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막 걱정과 뭐 그런 두려움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불안한 마음에 병실을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그때 제 와이프가 와가지고 장난을 툭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섭나? 이러길래 무섭다. 그러니까 그럼 도망갈래?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그러니까 자기가 간이식 관련해가지고 자기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 예전에 저와 같은 이런 일을 가진 아들이 수술 전날 도망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들은 그 도망간 사람들한테 삿대질하면서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 심정으로는 그분 마음이 정말 이해가 갔습니다. 당장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도망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도망가겠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도망갔을 때 저렇게 몸도 안 좋으신 저희 아버지가 정신적인 충격까지 이렇게 얻으실 것 뻔하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몸무게도 감량하면서까지 제가 노력을 했는데 쉽게 도망가지 못하겠더라고요. 다음날 수술실 앞에서 아버지를 딱 만났는데요. 아버지가 괜찮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수술실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수술실에 들어간 지 7시간 만에 저는 다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중환자실로 이렇게 오게 되었죠. 눈을 이렇게 탁 떴는데 맨 처음에 든 생각이 살아있네. 내가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음에 아버지 몸 상태 걱정되더라고요. 말도 못하고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간이식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깨끗하고 건강한 거는 처음 봤다면서 그렇게 칭찬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내가 노력했던 게 그게 진짜 헛된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살려드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기뻤습니다. 지금은 저희 아버지 굉장히 건강해지셨어요. 병원에서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간이식 수술한 사람 맞냐 할 정도로. 지금은 시골에서 조그만한 이렇게 텃밭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더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이제 나도 간이 없어갖고 더 줄 간도 없다고. 이제 그러니까 좀 그만 좀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셔도 아버지는 그저 농사일을 매진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수술 이후에 우연히 아버지 일기장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수술 전날 그 다음날 수술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분명히 저도 아버지도 저처럼 약간 무섭고 뭐 그런 마음에 이렇게 편지를 쓰셨던 것 같습니다. 네가 이렇게 힘든 결정을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다. 만약 내가 다시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앞으로의 인생은 너와 함께 다시 가고 싶구나. 그때 느낌은 아버지가 나를 정말 싫어한 게 아니었구나. 그저 그냥 표현하는 것 자체가 서툴렀던 것 뿐이구나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아프시고 난 뒤부터 저희 가족들에겐 웃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서로 눈치만 보면서 침울한 분위기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웃으면서 밥을 먹고 과일을 깎아 먹고 이렇게 드리고 하는 게 정말 저는 좋더라고요. 이런 게 정말 내한테 있어서 정말 소중한 행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방청객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아 내가 저런 상황이 되면 난 저렇게 못할 건데 진짜 대단하다 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저는 당연한 일을 했던 것 뿐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희생하면서 저희 가족에겐 다시 행복이 찾아왔고 제가 뭔가를 노력하고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의지와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삶을 위해서 힘드시게 일을 하시고 하실 텐데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큰 수술을 마치고 나서 지금 건강은 어떠세요, 박경원 씨? 지금은 아주 건강합니다, 지금. 아, 그래요? 특별하게 제가 네. 뭐 무리하게 뭐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네.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건강해지면서 부자 관계도 더 좋아져서 너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장한 아들, 효자를 두신 아버님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좀 박수로 환영을 해 주십시오. 네, 잠깐만 네. 안녕하세요. 그 수술하러 들어가실 때 아드님하고 같이 누워서 서로 만났을 때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 그 마음이. 그때는 생각이 안 나고 네. 그저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하고 또 네. 괜히 또 아들마저 네.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은 아들 위해서도 열심히 건강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제 조금 빚은 갚아야죠. 네, 빚을, 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상도 분들이 그 애정 표현을 마음속에는 있는데 겉으로는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여기서 얼마나 이 참 장한 아들입니까? 아드님에게 좀 아주 강하게 한번 애정 표현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아들은 장하지요. 그래서 뭐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토끼처럼 도망 안 가길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가족이 주는 그 행복, 그건 뭐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큰 건데요. 오늘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박경원 씨 얘기를 듣고요. 이제 우리 100분의 공감 의견단 의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박경원 씨의 강연, 토끼의 간. 자, 공감 온도는 과연 100분이 눌렀는데 몇 도나 나올까요? 자, 공감 온도 올라갑니다. 94도가 나왔습니다.